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양 시장 모두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거래소 쪽은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오늘은 비슷하게 매수를 해줍니다. 161억, 167억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300억 가까이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0.05%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죠. 큰 폭에 좀 하락을 했었죠. 530포인트대를 이탈했다가 아래꼬리를 달고서 기술적인 반등이 550포인트대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전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거래소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죠. 일단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530포인트대 초반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세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거래소는 박스권의 상단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종목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조이맥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조이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맥스가 5만원대의 주가를 형성을 해주다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죠? 2013년도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좀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또 밀려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35,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급락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카카오톡 뭐 합병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하면서 지분을 누가 갖고 있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많이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자, 잠깐 수급을 먼저 잠깐 보게 되면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 자리대였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던 자리대죠. 그러면서 하한가를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대가 29,000원 부근이에요. 이 자리대는 한 번쯤은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35,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가 조정을 그냥 받아버리세요. 네, 조정을 받아버리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5,000원 정도, 26,000원대까지 한 번쯤 급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20%니까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했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필히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대는 24,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비중을 30%를 늘리는 전략을 좀 세우셨다면 평균 단가가 약 한 32,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3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34,400원 이 자리대죠. 34,400원 정도대가 되게 된다면 추가 매수한 물량을 포함해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 그 자리대까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31,000원대죠. 요 갭자리는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31,000원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요 갭을 메우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저항 라인 되겠죠. 그럼 결국엔 1차가 29,000원, 2차가 31,000원, 3차가 34,000원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루온을 매수하셨어요. 2,365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루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루온을 보시게 되면 2,3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배열 초입이네요. 그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니 정배열 권역에서 만들어 놨었고, 한 차례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리고 나 가격 조정을 좀 받았네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 좀 되돌림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까보자고요. 자, 이루온이 어떤 기업이냐. 일단 이루온이 어떤 기업인지는 일단 기본적 분석이 좀 안 나오네요. 자, 우선 기술적인 흐름들보다 수급적인 거 먼저 좀 체크해 봅시다. 수급이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네요. 그죠?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다면 결국엔 키움 현재가를 좀 잠깐 보자고요. 총 주식수가 960만 주입니다. 그죠? PER 기준은 16배 정도, EPS는 153원 정도가 좀 나와주네요. 그러면 총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1000만 주가 안 되는데, 여기 한번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총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안 되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거래량이 얼마 정도가 터졌느냐, 거래량을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가 2600만 주 터졌네요. 그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1300만 주, 여기 800만 주, 여기 1500만 주, 여기 자리대는 2500만 주.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대에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넘어갈 것 같네요. 2,800원짜리 때. 이거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3,600원대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합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2,000원 정도만 안 깬다면, 2,000원 정도면 한 15% 정도 손실 대비했을 때 기대 수익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약 한 40%에서 50% 정도가 되니까 요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 좀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늘 고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 자리대를 좀 단기적인 고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예요. 19,750원에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볼게요. 주말에, 저희 집 앞에 보게 되면 산책로가 좀 있습니다. 하천이죠, 하천. 안양천길이 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다음에 여가세 활동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전용 도로가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자전거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선진 시장에 좀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점차적으로 고급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 주가의 흐름들을 잠깐 좀 보자고요. 검정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빨간색 선을 좀 보셔야 돼요. 외국인 쪽을.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추세적인 상승세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수량으로만 보게 되면 쌍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가 좀 잦아드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서서히 좀 해주고 있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기본적 분석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죠? 21억.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PBR이 조금 높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뭔가 좀 뚜렷한 실적 개선이 없다라면 이건 당분간 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대 중반권에 오게 되면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10% 비중이 시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보게 되면 요렇게 3,4형의 모습을 좀 보인단 말이에요. 3,4형의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17,000원 깨면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17,000원. 그 자리 때 종가상 깨게 되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필히 요건 좀 지켜주세요.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45,35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45,3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자, 이런저런 얘기들 참 많이 많습니다.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는 반면에 업황이 또 안 좋다라는 얘기, 중국 시장 모바일 디램 시장에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아요. 그죠? 그러면 실적을 한번 까놓고 보자고요. 실적이 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추세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기관 애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팔죠.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추세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IT 쪽 섹터는 여전히 좀 괜찮은데 차별화가 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차별화예요. 업종별 순환매가 아니라 업종 내 순환매, 이게 아니라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좀 놓고 볼 수가 있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좀 보유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면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그리고 내년에도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빅사이클로 진입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분기도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잔파동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6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숨고리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형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게 되면 뭐 42,000원대 중반? 중후반? 그리고 한 5만원대에서 요 박스권형으로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52,000원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42,000원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 해양해.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예, 27,000원 예. 27,000원? 예, 비중은요? 30%? 예. 증시 큐에 보세요나 주식 잔소리 자주 보세요? 보는데, 네. 저번에 사실은 많이 사갖고, 100% 사갖고,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갖고, 3만원 깨지면 팔아래가 그것도 못 팔고 있다가, 네. 결국 27,000원에 50% 팔았거든요. 네. 골방으로 갖고. 그래서 27,000원에 좀 갖고 계세요? 예, 그래갖고 지금 또 가지고 50%를? 아니, 30%를? 예, 일부 정리하고요. 일단은 3만원 예. 깨졌을 때 정리 안 하신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 섹터가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들은 계속 빠지죠? 예.
이게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이게 이게 빠지는 거에 더 기름을 퍼부은 게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 손실이 1조 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실제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물량들은 몇 년 뒤의 일이에요. 올 연초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 조선사 빅3 해가지고 수주가 막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3년, 4년 뒤의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만약에 저라면은요, 비중 30% 갖고 계세요. 절반을 일단은 어느 순간에 좀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라면 안타깝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종목 그냥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은 같이 전화가 와갖고, 네. 오늘 추가 매수 하려는 거라. 그래서 일단 상담 받아보고.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혹시 그 사장님께서 이 조선업 쪽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아니, 아닌데, 네. 작년에 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하지 그리고 마세요. 올해는 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았어.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정말 몇 년 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조선업황이 지금 많이 밀렸어요. 중국 쪽에. 수주도 중국보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지금 따돌림을 따라왔다니까요. 넘어가 서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조선 섹터가 처음엔 일본에서 제일 좋았었죠. 일본에서 제일 좋아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최고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발로 중국이 따라왔는데 수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쪽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 섹터가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오히려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라면 26,000원 부근 올라오게 되면 예.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오게 되면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올라오고 내려와 보니까. 그죠? 예. 네, 이게 차별화가 더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예. 탄력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세요. 종목 이거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또 더 내려오면 매도하고 할까요? 지금 30%를 갖고 계세요. 예. 저라면 싹 다 정리하고 딴 종목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이라도야.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네. 그럼 희망은 없네요. 주식이 조선주는. 희망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횡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작년에 전에 했던 저희들이 처음에 갔던 가격이 21,500인가 저점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까지 안 빠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 될까 싶어요. 지금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 그죠? 예.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작년에 조선업황 요거 때문에 많이 좀 괜찮았을 건데, 요거. 그죠? 요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했는데, 요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라면 종목 교체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요. 걱정입니다. 비중을 좀 매수가가 말씀해 주세요. 46,000원. 46,000원이요? 예, 40%입니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 3월달인가 5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길래 네. 기회다 싶어서 잡았는데 이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 지금 예, 이걸 네. 손절하기는 너무 많이 지금 손해가 나고. 그렇죠. 지금 예, 손절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좀 매수가를 낮추면 어떻겠노 싶어서 전화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 매수를요. 예. 지금 당장 하지는 마세요. 그래요? 네. 예.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지는 마시고요. 예. 서울반도체는 이제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어요. 예. 낙폭과대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예.
문제는 얘가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회사 2분기 때 증권 애널리스트를 니들이 보는 만큼 실적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더 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LED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예.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은 일단은 조금 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 예. 저는 이제 지금 또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떻겠노 싶어가지고, 예. 일단은 4만원 정도, 4,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4,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예. 좀 보유를 하셨다가,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33,000원 정도? 아, 33,000원. 네, 33,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예.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근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우, 연말까지 뭐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연말보다 좀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33,000원 올라오면은 그때 한 다시 번 더, 한번 예. 전화 주세요. 한 번 더 전화 드려가지고 그때 상담해가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래. 네, 좀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할까요? 네. 예. 섣불리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모빌리언스를 매수하셨어요. 12,15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KG모빌리언스 한번 볼게요. 자, KG모빌리언스를 보니까 최근에 카카오톡 얘기 나오면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가 지금 보게 되면 요것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다날과 함께 국내 시장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실적이 2011년도 때에 800억대였는데 올해 예상이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10년 만에 벌써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성장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카카오톡이 LG CNS와 함께 뭐 솔루션을 제공해주면서 결제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하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하기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거.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 때 소액 결제에 대한 지급 부분들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한 50만원 정도 때까지 상향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솔루션은 모빌리언스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LG CNS는 뭐 대기업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시장 점유율 2%도 안 됩니다. 2% 채. 그리고 그 부분들, 카카오톡이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A라는 빵집이, 잘 나가는 빵집이 있는데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같이. 그러면 무궁무진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사먹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제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또 카카오톡에 띄워줘야 되고, 결제에 띄워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빵집에서 들어가는 거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얘네들도 차라리 만들어서 같이 어플을 만들어서 같이 엽니다. 그럼 그 결제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려면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LG CNS로 하겠습니까? 모빌리언스나 다날로 하겠습니까? 그죠? 얘네들이 더 낫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실적 따져보면 지금 PER 기준으로 올해 예상 대비해서 10배 수준도 안 됩니다. 지금 주가. 그럼 저평가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PER 10배도 안 먹여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전 이거 2만원 넘어간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지가 정말 많이 빠져요. 9,200원 안 깹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광동제약을 매수하셨어요. 1,300원에 20%. 자, 광동제약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비타오백. 그죠? 비타오백의 수지가 광고 좀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은 조정에 빠져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구간들은 좀 됐습니다. 1,3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요겁니다. 요거 9,000원. 9,000원 깨면 안 됩니다. 일단 종가상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일단 매수의 매도 반복되고 있네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나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61선 정도 10,000원에서 한 1,500원 그 정도가 일단 목표치니까요. 그 부분 거래량이 늘면서 증가가 된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 한 11,000원대까지는 볼 수가 있으나 지금 자리대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빠져났다가 재매수 포인트 잡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괜찮게 움직입니다. 그죠? 조정도 큰 폭으로 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까 안 할까 그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별화 나옵니다. 차별화. 분명히 업종 순환매가 안 나올 겁니다.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겁니다. 거래소 시장 많이 올랐어요. 정책적인 수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무분별하게 매도 때렸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고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 원달러는 많이 가야 1,050원 부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들 2분기 때 실적도 괜찮을 거고 3분기 때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 수혜주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 많이 빠진 주식, 그런 주식들 실적되면 그런 종목 사시는 게 수익률 갭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